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업 구성은 일단 오늘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오늘은 미적분과 관련된 10개의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작년 기출 문제랑 그 10문제랑 이제 관련된 예제들이, 유제들이 한 3문제 정도씩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가 이제 이 수업의 이제 주안점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제 문제들 이제 뽑아서 이제 또 이제 트레이닝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은 미적분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과정까지, 그러니까 확통 배우기 전까지 미적분까지 그때 전반적으로 다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간 학생들이 조금 이제 난해한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기하 벡터에서 나오는 그 합성 변환, 그러니까 1차 변환이죠. 1차 변환 파트가 좀 혼자 공부하기 할 때 조금 이제 저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한 게 분수 방정식이랑 무리 방정식. 그거는 교재에 아예 없어요. 그냥 지금 아예 없고, 그 전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 교육과정에 아예. 그러니까 이게 문이과 통합되면서 또 희한하게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학생들 기하 벡터는 아예 배우지도 않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지금 그런 상태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분수 방정식이나 무리 방정식 정도는 그래도 했었을 거예요. 이과생이었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문과생들은 아예 이제 모르죠. 이게 분수 방정식이나 무리 방정식이 뭔지. 근데 우리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했으니까 뭐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수학 중에 또 하나가 그 지수랑 로그 부분은 이미 고등학교 때 했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는 걸 배우지, 지수랑 로그에 대해서 지표와 가수라고 하는 것은 몰라 아예. 그리고 상형 로그도 안 배워요. 대학교 올라오면 그냥 이거 로그야, 로그 함수야, 로그 방정식 이렇게 풀어, 이렇게 배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가지고 아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그 첫 번째 문제는 지표와 가수 문제거든요. 이제 지표와 가수 문제인데, 그 로그, 상형 로그에서 우리가 이제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상형 로그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지표와 가수 문제예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부등식과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막 풀어나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뭐였냐면, 이 가수 부분은 얘가 이제 0 이상 1 이하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도 양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정수가 되죠. 지금 문제들 보면 사실은 이 상형 로그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3의 10제곱 뭐 이런 거 이제 주어지고 얘의 첫 자리 숫자가 이제 뭐냐라고 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랑, 아니면 뭐 로그 x와 로그 x 제곱이 있는데 얘네 둘의 가수가 같아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면 뭐 그거를 뺐을 때 뭐 로그 x는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뭐 로그 3점 얼마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해가지고 정수 찾아내가지고 푸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는 또 잘 안 내.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지표와 가수에 대한 의미만 좀 잘 이해를 하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표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지표라는 표현도 안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러지 지표와 가수라는 표현도 잘 안 써, 사실은. 그래서 요 정수 부분에서 이제 n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얘가 여기 만약에 이제 2면 여기다 1 더해가지고 이게 3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세 자리 그 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정수이면서 얘가 몇 자리 수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양수라면. 근데 이제 음수가 된 경우에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느냐를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이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0.285 이렇게 돼 있으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n 값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소수 둘째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0이 아닌 숫자가. 그래서 지표와 가수에서 사실은 우리가 끄집어낼 건 이거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로그 n의 값이 마이너스 2.786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786이거든요. 그럼 얘는 가수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선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를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0.786 해서 이걸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0 이상 1 이하의 수로 이제 바꿔줘야 얘가 이제 지표로서 의미를 갖죠.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를 바 씌웠어요. 이렇게 3바 이렇게 씌우고 점 그다음에 뭐 2, 1, 4 뭐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게 소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 기호도 안 써. 이 기호 자체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만 요즘에는 나눠요. 요거를. 그래서 지표와 가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표와 가수와 관련된 문제에선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양수든 음수든 정수면 돼. 얘는 정수면 되고 얘는 0 이상 1 이하가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야. 사실 얘는. 그렇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지표를 fx라고 하자. 그래서 3fm-f3m은 2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표와 가수와 관련된 관계식이 하나 주어지면서 100 이하 자연수 m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로그 m은 fm 플러스 알파. 사실은 이거 우리가 항상 m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쓰던 건데 얘가 이제 정의하기를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지표를 fx라고 했으니까 그 기호를 이제 따르는 거죠. 자, 그런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 알파가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핵심이. 그리고 얘는 어떠한 값이든 상관없지만 정수여야 돼. 반드시. 이제 그것만 지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수고 얘는 0 이상 1 이하인 이제 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써보는 거예요. 3m이 있으니까 f3m이 있으니까 f3m은 여기로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걸 알파 1이라고 하면 알파 2 정도 이제 되겠죠. 얘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얘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 플러스 로그 m 요렇게 돼요. 얘가. 그죠? 이제 곱하기니까 플러스 더하기로 이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 3m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정수 부분이 될 거다 이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로그 m 플러스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요거를 이렇게 쓰면은 문제를 안 풀려. 문제가. 이 문제에서 이 포인트는 사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놨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문제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은 여기서 한 번 고비예요. 여기서 한 번 고비가 와. 그래서 여기 로그 3이 0 이상 1 이하라고 하는 수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좀 캐치해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fm 플러스 뭐 요건 알파로 쓰면 되겠네. 알파 플러스 로그 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고비는 여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다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문제들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써놓고 그 다음에 끝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써놓다고 하더라도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변해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했어. 그러면 로그 m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고비가 와. 무슨 고비가 오냐면 이제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 알파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얘가. 그러니까 이 로그 3 같은 경우 0.4771인가 그래요. 얘가. 맞나? 하여튼 뭐 한 그 정도 돼. 근데 알파가 만약에 0.78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정수 부분이 나와 버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로그 3이 지금 그러니까 1. 얼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가 지금 0. 얼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또 나눠야 돼. 이게. 그래서 쉽지만은 않아. 이 1번 문제. 아마 1번 문제 하면서 이번 시험 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요것만 좀 잘 그 우리가 정의를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술술술 풀어 나갔을 텐데 일단 여기서 한번 좀 막히니까 좀 당황스럽고 이거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에휴 이게 소수분이겠지 뭐 해가지고 알파 플러스 로그 3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풀었을 때 되게 운이 좋지 않구나. 이거를 그냥 소수 부분으로 놓잖아. 그냥 소수만 나온다라고 놓으면 오류가 생겨.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1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나와야 이제 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분리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로그 3m의 지표가 fm이다. 지표가 이제 fm이라고 하는 소리는 얘가 이제 정수 부분이 안 나온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가 0. 얼마 나왔으니까 지표 자체가 이제 fm이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그 3m의 지표가 그러면 fm 플러스 1이 될 때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쓰고 요거를 이제 더 하나 안 붙이느냐 요거로 분해를 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를 그나마 잘 낸 게 왜 잘 냈냐면 보통은 이거를 소수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온 학생들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어거지로 풀어버려요. 안 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수학의 시호자에서 그 한 획도 못 끄는 학생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의심을 해야 되잖아. 얘가 분명히 정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수가 나와야 되는 데를 평소에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엄청 혼나야 돼 사실. 혼나야지 거기서 맞아 여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떠오르는데 이게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도 다니고 누구한테 욕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지표와 가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가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제 저는 뭐 시험을 본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풀이를 좀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막히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만약에 로그 3m의 지표가 그러면 그 fm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이제 하는 방법은 그러면 3 로그 m 마이너스 로그 3m의 지표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게 3fm 마이너스 f3m은 1이다 라고 이제 이게 성립되는 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을 얘가 만족을 하는지를 이제 봐야 되죠. 얘와 얘가 각각. 자, 그래서 이거의 이제 지표를 이제 구해보면 3fm 마이너스 f3m은 3fm 마이너스 요거의 지표를 우리가 fm이라고 했어요. fm과 같다고 놓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놓은 거는 요거 자체가 fm과 3fm이 같다고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fm으로 이제 봤으니까 이제 fm으로 놓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노테이션을 또 숫자가 아니고 또 뭐 f라고 하는 거는 이 펑션을 써가지고 막 쓰니까 더 헷갈려요, 사실은 이게. 그냥 n이라고 놨으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요령이야. fm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내가 익숙한 노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걸로 푸는 게 더 빨라. 왜냐면 그걸로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fm이라고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fm과 fm은 어차피 같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fm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1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1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겨. 왜냐면 이것은 정수라 그랬잖아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여기서 안 된다 그랬으면 이제 확신을 갖는 거야.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함정이었네.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게 아닌 상태에서 막 이제 풀기 시작하면 깨름직한 이제 기분이 드는 거죠. 뭔가 이제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자도 많고 막 이런 생각. 자, 그래서 로그 3m의 지표가 fm 이제 플러스 1이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이제 또 맞는지 이제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f3m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한 거냐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f3m 대신에 얘를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2fm 이제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1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휙 넘기고 그러면 fm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 부분의 값을 여기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K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아마 저거를 처음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또 이제 그 요령 있는 학생들은 에휴 설마 이게 저거겠어? 이게 되면은 문제 되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거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깨름직하거든. 이게 이제 내가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순서대로 해. 그러니까 거꾸로 했다가 또 꼬여가지고 다음 또 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하든 상관없고 시험 볼 때 어떤 걸로 상관없는데 이거는 둘 다 해보긴 해야 돼. 왜냐면 만약에 이게 둘 다 다른 정수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정수값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만약에 튼다 그러면 그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값들의 합을 구해라 뭐 그 값들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게 한 두세 가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는 다 테스트를 해서 이 정수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여기서 또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FM이 1이라는 건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또 오케이인데 이거 봐. 이거 풀어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이제 멘붕인 거예요. 1번 문제부터. 그럼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싶잖아? 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야 돼. 시험 볼 때. 아 모르겠다 이건.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볼 때 명언이 하나 있어. 저도 이제 EBS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한 10년 전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심심하면 이렇게 보거든. 옛날에는 봤었거든요. 문제 번호가 문제가 나와 있는 순서가 문제 푸는 순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안 되면 다음 거 넘기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번 싹 풀어보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풀고 그 다음 다시 와서 풀고 해야지 머릿속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까 시간 관리가 돼요. 근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속 풀어나가잖아요. 시간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뒤에 문제 막 10문제 막 다 틀리고 막 5문제 못 풀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의 시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처음에 쫙 봐야 돼.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 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맵이라든지 자기가 되게 못하더라도 그 맵 전체를 뭐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패턴으로 되는지 그냥 처음에는 못하더라도 한번 싹 봐요.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스킬을 이제 쌓아. 그러면은 처음에 그 잘 못하는 사람들 처음에 잘하잖아 좀 깔짝깔짝 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걸 역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고 이렇게 추려나가야 된다고 계속. 그래야지 이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굉장히 실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m은 1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fm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로그 m의 정수 부분은 1이고 소수 부분은 알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기 뭐냐면 얘 있죠. 얘가 1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어쨌든 그 소수 앞부분 자리,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 그 정수 부분이겠죠. 그게 두 자리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 지표를 통해서. 자, 요건 이제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로그 3 있죠. 이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전에 FM이 아니고 1. 얼마 이렇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얘는 1 이상은 된다는 요 조건이 또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곱이에요. 이게. 이 문제는 여러 차례의 곱이가 있는데 마지막에 왜냐면 알파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좀 설정해 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보니까 알파 플러스 로그 3이 이제 1 이상이다. 그러니까 즉 1 마이너스 로그 3. 근데 이제 로그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여기서 또 곱이야. 와, 그 1 마이너스 로그 3이 뭔데 도대체?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10에 마이너스 로그 3 해가지고 로그 3분의 10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걸 이게 또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 이제 곱이가 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알파는 이제 로그 3분의 10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두 번째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로그 m은 1 플러스 알파에서 얘가 1 플러스 로그 3분의 이제 1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는 로그 3분의 100이 돼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로그 m이 로그 3분의 100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밑이 10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로그 부등식 그걸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3.3 얼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하한선을 정하는 게 힘들어 이게. 상한선은 쉬워. 왜냐면 이미 이 지표가 1이기 때문에 얘가 두 자릿수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제 10부터 99까지 있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알아 여기서. 아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90개다라고 하면 이제 또 틀리는 거야. 왜냐면 m이 하한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한선을. 즉 34부터 99까지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제가 고비가 많아. 여기서 또 당황한데 뭐가 이제 당황하냐면 m이 34 이상 99 이하야. 개수 세는데 개수 세는 또 34, 35, 36, 30. 진짜 아니야? 시험 볼 때 막 한다니까 진짜 이렇게. 왜냐면 혹시나 몰라가지고 틀릴까 봐. 이거 여기 등호 들어가잖아.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1 더해주면 돼. 이렇게 이거 등호 들어가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던 거잖아.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34, 35, 36, 37, 39까지 몇 개. 그 다음에 40부터 49까지 10개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호 들어가면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 더해주면 개수를 이제 빠르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제 문제들 이제 보시면 이게 마찬가지로 상형 로그에서 지표와 가수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얘네.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과 결합된 문제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큼 어렵진 않지,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번 자체가 너무 어려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문제예요, 얘는. 그러니까 풀려면 푸는데 수학 문제가 그렇잖아. 시간을 충분히 주고 풀으라 그러면 풀어. 근데 정해진 시간 내에 막 이걸 풀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워, 얘가. 그죠? 첫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 보이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보인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면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가 이제 번뜩 떠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런 다음에 이거 각각이 얘의 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는 0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게 하나의 근이고 하나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제 3분의 5고 두 근의 곱은 3분의 k이다. 요 식이 분명히 이제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요거 곱이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n 플러스 알파죠. 정수와 0 이상 1 이하인 소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 자, 그걸로 이제 나누는 방법은 이거를 대분수로 일단 바꿔. 대분수로 하세요, 그냥 일단. 그러면 1과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야. 그럼 얘가 양수가 아니잖아. 얘가 양수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2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로 하고 요거는 이제 3분의 1로 해서 이거를 0 이상 1 이하로 만드세요. 그러면 얘가 n이고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요것만 이제 지켜주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 됐죠? 그래서 지표와 가수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뭐가 식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0 이상 1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이제 지켜주면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정수 부분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n은 이제 마이너스이고 알파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얘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k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가 이제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아이씨. 뭐하니? 3분의 k. 해가지고 k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죠. 했죠?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표와 가수 문제에서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번에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하고 증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1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의 전략은 뭐냐면 1번 문제는 이렇게 일부러 낼 수 있어. 나 같아도 이렇게 내겠다. 딱 1번 문제 딱 보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시간 모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평이하게 내도 시험 못 봐. 1번에서 이미 이제 다들 저기 멘붕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2번 문제는 가우스 기호가 나왔어요. 가우스 기호도 쫄지 마. 가우스 기호는 무조건 정수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가우스는 정수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없어요. 얘는. 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얘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로그 1이에요. 자, 로그 10이 1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1이라고 하는 것은 0.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우스 기호가 이제 그러니까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고 가우스 x는 n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서 왼쪽 값을 쓰는 게 가우스야. 그리고 정수야. 얘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없어져요. 얘가 얘보다 크지 않은 정수니까. 자, 그래서 로그 1이 0이 된단 말이에요. 정수 부분이. 그러면 이 아이디어대로라면 로그 10이 됐을 때 가우스는 1이 될 거예요. 얘가. 그러면 1부터 로그 9까지 더한 거는 0이야. 이런 식으로 추려나가면 돼.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저거 할 필요 없어요. 가우스 기호는 로그, 상형 로그 문제에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왜 출제가 되냐면 그냥 지표 그냥 써라. 이 소리에 걸려요. 그 기호는. 그러니까 앞으로 상형 로그 문제에서 가우스 기호가 나왔다. 그러면 정수 부분만 써라. 이 소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 기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는 0.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10부터 로그 99까지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돼 있니? 100부터 또 999까지. 그러면 로그 100부터 로그 999까지. 얘는 지표가 이제 2가 되니까 정수 부분이 2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개수 세면 돼. 이것도 개수 세는 건 마찬가지예요. 99에서 10 빼고 1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개수가 이제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상형 로그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는 지금 제가 가우스가 나왔다는 걸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랑 똑같이 안 나와.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만 상형 로그 문제에서 가우스 기호가 붙었을 때는 지표만 쓰면 된다.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은 상형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지표와 가수의 의미인데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푸냐면 지수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와 지수를 동시에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유제 3번에서 지수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또 주어질 수 있는 거고 상형 로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로그 3의 12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뭐에 서투냐면 상형 로그로 되어 있으면 n 플러스 알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쓸 텐데 얘가 이제 로그 3,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그 문제는 대부분 부등식으로 전환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소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뭐와 뭐 사이에 있느냐라고 하고 이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있다고 표현을 해주는 그 부등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로그 3의 12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9보다 이제 크죠. 얘가. 그 다음에 로그 3의 27.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3의 제곱이 되고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게 돼요. 정수. 그러면 얘는 2와 3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문제에서 뭔가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죠? 왜냐면 로그 문제에서 자꾸 뭐 방정식이라든지 어떤 등호로 뭔가 식을 하는 경우는 그 정확하게 뭐 어떤 숫자의 값들이 주어졌거나 상형 로그일 때는 가능한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 부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가.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범위인지 알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는 로그 30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 로그는 아니야. 상형 로그는 아니지만 2와 3 사이에 있는 수니까 2.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3의 12의 정수 부분이 2라고 하면 소수 부분은 로그 3의 12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는 게 루트 들어갔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들어갔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누는 문제 했었죠. 로그에서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는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건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루트에서 나왔든 뭐 여기에서 나왔든 간에 정수 부분을 먼저 찾고, 정수 부분을 찾는 방법은 부등식으로 찾는 거예요. 부등식으로.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항상 그 주어진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자,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이게 이제 소수 부분 y고, 근데 얘는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로그 3의 12에 로그 3의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로그 3의 3, 3은 9, 12. 그럼 3, 4, 12,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3분의 4. 이렇게 해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수에 이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얘가.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각각 x와 y에 얘네들은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다음에 3의 로그 3의 3분의 4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로그 3의 3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런 거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이건 이제 4분의 3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쓰이는 로그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밑변환 공식 배웠을 때. 그러니까 a 로그 a b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b가 돼요. 그 다음에 A 로그 CB는 B 로그 CA. 요거 두 개는 항상 중요하게 쓰였어요. 이거 수능에 보면은 거의 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나와 이거 쓰는 거.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배우고 나서 그것을 활용한 이거 해가지고 이 성질,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제 그걸 써야겠죠? 요 윗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한번 들어가는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4분의 1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분자가 이제 3분의 4, 얘는 이제 4분의 3, 그리고 4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9분의 5다. 이렇게 이제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이는 성질은 이제 뭐냐면 로그가 주어졌을 때 그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는 것. 그다음 그것을 지수에다 대입을 해서 요 로그의 성질을 한번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왜냐면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로그 문제 푸는 게 핵심이거든 사실. 밑변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로부터 얘가 증명이 가능하거든. 그거로부터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이제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가 나왔었나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수열의 극한 문제예요. 보통 여기 있는 학생들은 수열의 극한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 배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수열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과서가 이상해. 갑자기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가르쳐. 2학년 때. 그러더니 갑자기 미적분 막 가르쳐요. 거기다가 3학년 올라와서 미적분 책에 수열의 극한이 나와. 이건 뭐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극한 문제가 사실 증명하기 어려워. 이게 사실 문제가 결합돼 버리면 수열의 극한과 급수 부분이 문제 풀기가 사실 어려워. 증명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냥 미적분에 빼놓는 거야. 이게 개념이 말이 안 되잖아. 수열의 극한을 모르는데 어떻게 함수의 극한을 이해를 하나 이게. 아니 그러니까 디스크리트를 모르는데 어떻게 컨티뉴어스를 이해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단지 시험에 이제 이게 뭐 수능 수학 가에는 이거 집어넣어야 되고 나에는 안 집어넣겠다 이런 취지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거꾸로 배우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뭔 생각으로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지. 이 교과서 그 전 대통령 있을 때 만든 교과서 아니야? 그분 요즘에 또 옥중에서도 참 여기 또 그분 좋아하시는 학생이 있어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각자의 저거잖아요. 뭐 욕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수열의 극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유심히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의 마이너스 1의 k제곱의 ak는 n의 4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뭐가 주어진 거냐면 sn이 주어진 거예요. sn이 주어진 거고 요때에 이 sn을 통해서 나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 an을 썼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bn이라고 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bn은 sn-sn-1로 구할 수 있어요. 단 여기서는 이제 n이 2 이상이죠. 그러다가 n, b1과
S1이 같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제 구한 그 일반항, B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첫째 항부터 이제 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열의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은 그 수열 일반항이 뭐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어떠한 수열이든 간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돼야 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얘예요. 얘가 BN이라고 정의를 하면 얘가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A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의 세제곱분의 AE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AEN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뭐 B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인데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분의 요거 해서 요 AN을 구하고 요 하첨자에다가 EN을 대입을 해가지고 AEN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AEN은 n세제곱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죠. 이게 왜냐면 선택지 보면 숫자가 돼 있거든. 숫자가 나오려면 아래쪽의 차수와 위쪽의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우리가 이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아니다. k의 n승분의 1 이것은 0으로 수렴한다. 에이씨 모르겠다. a의 n의 뭐 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분모가 계속 커져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그 성질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게. 그래서 뭐 n의 몇 제곱 뭐 이렇게 나타날 텐데.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커지면은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다항식의 형태로 돼 있을 때, 분수식으로 돼 있을 때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스케치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치하는 과정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스케치가. 그러니까 스케치라고 하는 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수학에도 스케치가 있다는 거를 저도 대학원 때 배웠어요. 그 정동명 교수님이라고 그 뭐지 수학과 다니는 학생들 알 텐데 그 실해석학 그 해석학 그 왜 그 교직 그 시험 볼 때 무조건 보는 책 있잖아요. 그 카톨릭대에서 그 수학 전공 그러니까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과에서 명예교수인가 하여튼 뭐 그걸로 이제 계시는 분인데 진짜 운이 좋게 그분이 저희 이제 학교에 초빙이 돼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거야. 실해석학을. 영어로 수업 들었지. 그래서 남는 거는 알잖아. 남는 건 한 20%에서 30% 정도인데 그분한테 배운 게 스케치하는 방법이었어. 스케치하는 방법. 제가 그분한테 수학을 배우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제가 수학 이제 그 가르치는 게. 그분이 스케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분명히 스케치라고 하죠.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스케치를 하는 게 뭐 미술에서 얘기하는 그 밑바탕을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내 모든 수학 실력이 거기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에서 10% 정도가 뭐 정리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것 뿐이다. 그래서 야, 이게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딱 보고 에이씨 공식 막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처음에 정의나 어떤 공식 성질들을 통해서 스케치를 먼저 이렇게 쫙 해놓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 그래서 저도 그게 한 5, 6년 전이니까 5, 6년 전부터는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그렇게 바뀌었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가르칠 때. 전반적인 스케치, 아이디어가 이제 더 중요하고 나머지 계산하는 거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더 빨리 하고 잘하니까 그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이런 스케치들이 먼저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져.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쓰여야 되는 것은 이 성질. 얘가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반항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하는 요 과정. 요 과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좋아. 한번 쭉 지나면서 요거 아이디어 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리만 해주면 되거든. 계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이디어를. 그래서 처음에 1번부터 40번까지 쭉 문제를 풀면서 아이디어만 쫙 적어놔야 돼요. 그거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한 20분 내에 다 끝나요, 그게. 20분 이내. 그러다 보면 뭐 나머지 문제는 쉬운 문제는 막 풀어,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 반절 이상은 풀어. 한 20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남겨놨던 문제들 막 추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5문제 안쪽으로 남게 될 거야. 시간이 한 20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걔한테 집중하면 돼요. 아니면 포기해. 자, 그냥. 뭐 나머지 문제 확실하면. 아니, 60점 넘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 자, 그러면 일단 B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 SN 자체가 저기에서 얘라 그랬죠, 얘가 S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의 4제곱, 그다음 빼기 N-1의 4제곱. 자, 이거는 합차를 써야 되는구나. 뭐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뭐 계산을 하고 이제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해도 되는데 꼭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그 다음에 이걸로 바로 넘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BN이 이거고 이것만 확인해야죠. 이게 1인지 아닌지 얘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1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 0 되고 1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어보세요. 1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이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을 따로 빼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BN 구했어요. 근데 이제 BN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했냐면 N, A, N 그리고 뭐 N의 4제곱 마이너스 N-1의 4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N-1의 4제곱. 이렇게 이제 AN이 나왔죠. 이제 나왔으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걸 가지고선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이제 해주고 싶으면 뭐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합차 이용하면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인수분해에서 그래서 n 제곱 플러스 n-1의 제곱하고 n 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나가는 거죠. 얘를.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분모에 있나 옆에 붙어 있나 어차피 똑같아. 그 값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에 n승하고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도 상관없고 그냥 식을 이제 정리를 그냥 분모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A, EN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A, EN이면 요 n 자리에 EN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EN이 들어가니까 얘는 짝수니까 1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눈에서 사라져도 돼. 1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요거 EN 집어넣은 얘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EN의 제곱, EN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EN의 제곱 마이너스 EN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얘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거 그냥 적당히 이제 이렇게 해놔도 돼.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 또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n-제곱이고 여기 뭐 n-제곱에 관한 게 이제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것만 해주면 되잖아. 앞에 최고차항만 찾아내면 되거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4차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4의 이게 제곱 뭐 그게 나올 이게 이게 뭐 잘못 이게 상관없지. 요거 이제 제곱되고 여기 이제 빼가지고 요게 4n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어차피 이게 사라져요. 여기서.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것을 이제 리미트 계산을 이제 해보면 요 부분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이제 그대로 1이라고 이제 나올 거고 4n-1에 8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나와요. 얘가 n의 세제곱.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4n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이제 사라져도 되고 그러면 얘랑 곱해가지고 3차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두 개 곱해. 그러면 4, 8에 32에 n의 세제곱 플러스 뭐뭐뭐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모가 요거 1이고 요거랑 살아남아. 마지막에 n 세제곱으로 다 나눠줄 거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서. 자, 그래서 이게 32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뭐 대학교에서는 뭐 샌드위치 정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수열의 대소관계, 수열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양쪽의 극한 값이 서로 같다면 가운데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극한 값이 같다. 요 성질 이용하는 거, 그것도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제가 이 친구는 수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열의 성질이거든요. 수열의 성질. 자, 수열의 성질에서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수학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니까 몰라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그대로 올라가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성질이나 어떤 공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질이나 공식들을 만족시키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어떤 가정이 있어. 그 가정을 안 해요. 그게 그 가정을 알고, 그렇지, 좀 전에 얘기했지.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극한의 성질들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막 써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은 5예요. 얘가. 근데 리미트 AN 플러스 2BN이 얼마냐? 뭐 얼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다. 뭐 얼마냐가 아니고 뭐 4 이렇게 나와서 수렴한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리미트 B에는 그럼 얼마?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 5고 이거니까 요거 이항하고 요거 나눠가지고 B는 그거네 이래 버린다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왜 틀렸냐면 얘와 얘가 수렴을 할 때에 리미트 AN 플러스 2 리미트 BN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5가 되고 얘도 수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실수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가 극한이 실수를 갖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논리야. 이게 원래.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건데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분리해버린다니까. 그럼 얘가 실수값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해? 사칙연산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발산을 해버리잖아요. 진동하거나. 그러면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그냥 써버리고 해가. 근데 문제가 웃긴 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려. 이게 항상 이래 얘가.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놔둔 게 아니면 그냥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풀리는데 그래도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정이 AN과 BN의 극한이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 그 성질들이 만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라면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쓰는 방법이 치환법이에요. 치환법을 해야 정확하게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극한을. 그래서 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성질을 활용을 하는데 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딱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거 문제죠. 그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주어진 부등식 3n-1의 제곱 an 3n 플러스 1의 제곱. 자, 요거를 극한을 구해야 되는 게 n제곱분의 an의 형태니까 다 이제 n제곱으로 이제 나눠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3-n분의 1의 제곱 n제곱분의 an 3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냥 노파심에 이거 이렇게 못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 분명히. 여기는 없더라도 저기에는 있어. 이게 3의 n-1의 제곱에 n제곱으로 나누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왜냐면 그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 지수법칙을 정말 활용을 못해요. 이게 문자까지 이렇게 섞여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요걸 가지고 분배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고민한대.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한을 이제 구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의 이제 극한을 수열의 극한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얘는 지금 뭐 전개를 이제 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얘는 이제 제곱이 돼가지고 n제곱분의 1이 되니까 0으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6 마이너스 n분의 6 나오는 것도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러면 얘 제곱된 형태가 결과적으로 이제 극한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9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플러스 n분의 6 부분은 0으로 수렴할 거고, n 제곱 부분은 n분의 1 제곱 부분은 이제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얘가 9 플러스 n분의 6 플러스 n 제곱분의 1.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9로 수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9로 수렴한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9로 수렴하게 되니까 가운데 있는 이거의 극한도 9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극한의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이제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유제 2번과 3번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유제 2번, 유제 2번은 지금 an 플러스 bn은 2고 an 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은 5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an과 bn이 각각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환법을 좀 사용을 할 텐데, an 플러스 bn을 cn이라고 이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an 제곱 마이너스 bn 제곱을 dn으로 치환을 하자 이거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cn은 2로 수렴한다고 했고, 리미트 dn은 5로 수렴한다. 즉 an과 bn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런데 cn과 dn은 수렴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식을 cn과 dn으로 바꿀 수 있으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an 제곱 마이너스 bn의 제곱, 요거는 an 플러스 bn의 an 마이너스 b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cn이라고 이제 치환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dn이라고 했는데 얘 이제 cn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n 마이너스 bn을 수렴하는 형태의 수열의 형태로 일단은 이제 만들어 놓자 이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러면 얘가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an 곱하기 이제 bn을 이제 구하라고 했죠. 얘가. 자 그러면 요 an 곱하기 bn에서 사실은 요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스킬이 좀 들어가는데, 어떤 스킬이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이걸로 얘를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an 마이너스 이거 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거와 이거의 형태로 얘를 좀 바꿔줘야 돼. 자 바꿔줘야 되는데 언뜻 드는 생각은 이제 뭐냐면 an 플러스 bn을 제곱을 하잖아요. 그럼 전개를 했을 때 이 an 곱하기 bn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좀 얘를 변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안 나오거든 얘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 an 플러스 bn 제곱에다가 an 마이너스 bn의 제곱. 그러면 여기 이제 제곱 나오는데 제곱이 없어지죠. 뒤에 거랑. 그래서 일부러 이거 빼기를 해놓은 거야. 하는데 대신 여기에 2an, bn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또 플러스 2an, bn이 나와. 그러면 요거 더하면 4an, bn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걸 전개를 하면. 그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서 요걸로 이런 형태,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 요게 어려워. 이 문제에서는.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얘가 an, bn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는 그냥 쉬워. 사실은 cn과 dn으로 관해서 풀어서 대입을 하는 문제는 쉬운데, 요 an 곱하기 bn을 이러한 형태로 변형을 요 앞에다가 또 4분의 1 곱해야 되죠. 얘가 4an, bn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형태가 이제 됐다. 그러면
리미트 뭐 4분의 1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빼줄 수가 있고 AN 플러스 BN은 CN이니까 CN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CN 제곱분의 DN 제곱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수렴. 그러므로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자,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CN이 얼마였냐면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 돼요.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6분의 9. 자, 그러니까 이 극한 문제에서는 극한 값을 이제 측정해내는 이제 문제에서 극한의 성질들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낸다면 좀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내는 거지. 나머지 이거보다 쉬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치환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져.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지는 형태는, 주어지는 조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주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치환을 했다면 풀어야 되는 그 수열의 형태를 치환한 형태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요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야. 이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들 이제 막 풀어보고 적용을 하다 보면 이 감이 생길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 자, 3번 문제는 요건 조금 약간 단순하죠. 2n-1분의 an은 3이다. 그런데 거기에 an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구해야 되는 그 수열에. 그렇다면 또 치환법을 이용해서 뭐 bn으로 치환을 하면 이 an을 bn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극한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n-1분의 an을 이제 bn이라고 하는 수열로 이제 치환을 하자. 그러면 리미트 bn은 우리가 이제 3으로 넣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그러면 an은 bn의 2n-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요. 리미트 n 무한대인데 an 대신에 거기다가 bn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n 플러스 1에 2n-1에 bn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제곱.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수렴하죠. 자, 얘도 수렴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얘가 각각 이제 수렴하니까. 자, 그래서 리미트 n 요거는 전개하면 4n제곱 마이너스 1이고 n제곱이고 곱하기 리미트 bn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곱하기로 이렇게 사칙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의미는 얘가 실수값을 갖는다. 실수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예요. 이것도. 자, 그래서 얘와 얘를 얘는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3이었으니까 뭐 3분의 1. 그래서 12분의 1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번부터 하겠습니다.